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는 본방송 KBN과 채널K가 해마다 주최하는 늘 푸른 인생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말도 있지만 특히 한인 노인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문화와 언어의 어려움이 늘 따르기 마련인데요. 지난 수요일 자리를 함께한 한인 노인들은 전통 춤과 음악에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경로 사상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보현 기자입니다. 우리 전통 가락이 행사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어르신들도 흥에 겨워 연신 손뼉을 칩니다. 오늘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린 KBN과 채널K 주최 2016 늘 푸른 인생 경로 대잔치가 한인 노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판소리와 장고춤 등 전통 무용과 공연을 선보인 오늘 늘 푸른 인생은 만리타양에서 털을 닦느라 바쁜 세월을 보낸 1세대 어르신들이 가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줬습니다.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지부 음갑선 회장은 어르신들께 전통문화를 선보일 자리를 만들어준 KBN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어르신들과 즐거움을 나누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시고 또 같이 즐겨주시고 또 우리 끝까지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대잔치의 또 다른 즐거움, 경품 추첨 시간. 추첨된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에 와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코리안들끼리 담합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주체가 되셔서 해주시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니어 할아버지 노인네들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을 준다는 거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해서 참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전통 국악 예술 공연으로 꾸며진 늘 푸른 인생 경로대잔치는 노인들에겐 그리운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고 1.5세와 2세 동포들에게 경로 사상을 심어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방치에 대해 한인 사회의 눈길이 따갑습니다. 펠팍 정부는 위안부 기림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영주차장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기림비는 파손을 막기 위해 현장에 그대로 둔다는 방침입니다. 이보현 기자입니다. 인근 공영주차장 공사로 훼손 우려가 제기됐던 팰리세이즈팍 위안부 기림비. 지난 주말엔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기림비 주변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팰리세이즈팍 타운 정부 측은 기림비 주변 공사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길어도 3주 내에 공사를 끝낼 방침을 정하고 기림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운 측은 원래 공사 기간 동안 기림비를 정부 건물 내 창고로 옮기려고 했지만 뉴저지 한인회와 149의 그린클럽 등 한인단체들이 파손을 우려해 반대하자 현재 위치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옮기는 의견도 있었는데 옮길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도 그렇고 또 추록이 실어야 되는 그런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크리스정 시 의장은 기림비 주변 바닥 공사 등을 시급히 마무리하고 기림비 훼손 위험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종철 부시장도 팰리세이즈팍 기림비 주변 경관을 단장하는 등 한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가까이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위안부 기림비가 추가로 훼손당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어 타운 정부와 동포 사회의 관심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연방하원 3선거구 탐수호지 당선자가 한인 커뮤니티와 만났습니다. 수호지 당선인은 자신을 성원해준 한인 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당면 과제를 위해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이 은퇴하며 공석이 된 3선거구에 입성한 탐수오지 당선인. 오늘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여러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난 선거에서 보내준 성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It's very appropriate that the first group that I speak to i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ecause you play such an important role in my district, in our state, and in our country. And I want to continue to build a relationship between myself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수오지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것은 공화당의 승리로 보긴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며 앞으로 자신이 속한 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등 서민들을 위한 현안들에 힘써야 한다는 정견을 덧붙였습니다. I'm very, very excited about working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I won't be that powerful right away as a freshman congressman. I won't be able to solve problems right away, but I will always try and answer your questions and always try and make myself available. 이날 상견례에는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탐수오지 당선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트럼프 내각의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에 전 워싱턴 DC 교육감 미셸 리가 거론되면서 한인 교육부 장관의 탄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내각의 인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 후보에는 3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15일 누가 트럼프 내각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전망 기사를 통해 미셸 리 전 교육감을 첫 번째로 올려놓았습니다. 미셸 리 전 교육감에 이어서는 에바 모스코위츠 석세스 아카데미 차터스쿨 설립자와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벤 카슨이 교육부 장관 물망에 올랐습니다. 만약 미셸 리 전 교육감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다면 한인이 연방정부 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최초가 됩니다. 현재 연방정부 한인 최고위직은 부차관급으로 제니퍼 이 씨가 올해 초 연방보훈처 부차관에 선임됐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경주 전 보건부 차관보, 리아서 전 내무부 차관보, 전신혜 전 노동부 여성국장, 강영호 전 백악관 장애위원회 위원, 고홍주 전 국무부 법률고문 등이 있습니다. 한편 미셸 리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워싱턴 DC 교육감에 취임한 뒤 과감한 공교육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과 트럼프가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반이민 정책을 우려하는 뉴욕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16일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 약 1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 비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미팅이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뉴요커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뉴욕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으로 뉴욕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종차별적 불신 검문이 강화되고 무슬림들이 잠재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불체자 보호 정책을 실시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대상으로 연방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당선자가 반이민 정책을 펼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선 이후 시리에 빠진 뉴욕 시민들이 전철역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곳을 방문해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맨해튼 14가와 유니언 스퀘어역 벽면이 포스트잇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히잡 쓴 당신 예뻐요, 뉴욕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등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지난 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자 이곳에 수천 장의 포스트잇 메모를 작성해 붙이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14일 이곳에 뉴욕 주민들을 위로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 에마 레저리스가 남긴 글도 있습니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무리들을, 나는 황금빛 문 옆에 서서 횃불을 높이 들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메모지에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 트럼프 없이도 미국은 위대하다 등 대선 결과에 충격받은 서로를 다독이거나 같은 이민자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의 변함없는 강성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 75만 명의 불체 청소년들에 대한 사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5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지난 2012년 추방유예를 받았습니다. 한인 청소년도 8,6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청소년 추방유예를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등 일부 언론은 15일 트럼프 취임 직후 추방유예가 중단될 것에 대비해 이민자 단체들과 불체 청소년들이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방유예 수혜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방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될 이들의 보호를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16일 뉴욕에서 벌어진 이민자들의 항의 시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는 구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당선자는 추방유예 행정명령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신중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75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령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2개의 인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주민공청회와 이사회 표결을 거치면 내년 3월부터 버스와 전철, 다리와 터널 등의 요금이 또 오르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3월부터 버스와 전철 등의 요금과 다리, 터널 통행료를 인상하는 2가지 계획을 16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플랜 A는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현 2달러 75센트로 유지하되 5달러 50센트 구입 시 주어지던 11%의 보너스를 5%로 축소하는 것이고, 플랜 B는 기본요금을 3달러로 인상하는 대신 보너스를 6달러 구입 시 16%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플랜 모두 30일 정기권은 현 116달러 50센트에서 121달러로 7일 정기권을 31달러에서 32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TA가 관리하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도 오릅니다. 로버트 케네디 브릿지, 와이스톤 브릿지, 휴 캐리 터널, 트롱스넥 브릿지, 미타운 터널 통행료는 이지패스를 이용할 경우 현 5달러 54센트에서 5달러 76센트로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50센트 오른 8달러 50센트를 내야 합니다. 베리자노 브릿지는 1달러 올라 17달러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도 평균 3.75% 오릅니다. MTA는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는 이사회 표결에 붙여 통과되면 시행은 내년 3월 19일부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올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가족을 찾아 떠나고 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올해는 이동 인구가 지난해보다 1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9년 만에 최고의 인파 4,90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많이 퇴색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